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거죠? 티읕이 디귿으로. 그죠? 자, 그러면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지워볼게요. 얘를 지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잠깐만요. 아, 티읕이 지읒으로 바꾸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줄일게요. 그리고 니은이 생겼죠? 중간에. 여러분 니은 첨가라고 해요. 그리고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뭐예요? 비음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세 가지의 규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폐기 안 돼 있으면 항상 멈춤해서 해요. 자, 국외음화 적용하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것도 예시인데 쓸 공간 없으면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아까 썼던 거에서 보시면 돼요. 국외음화 예시를 적어볼게요. 네, 이건 1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얘네들의 발음을 써보는 겁니다. 자, 시간 타임 스탑 하시고요. 자기가 발음 나는 거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자, 쓰고 틀린 걸 고쳐가야 머릿속에 들어가지. 나 틀리는 거 써가지고 또 안 예쁘게 필기하는 건 솔직히 아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틀린 건 확실히 틀리다고 표시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발음 써보세요. 자, 그럼 발음을 썼다 생각하고, 자, 우리 퀴즈를 냅시다. 끝으로라고 했어요. 끝으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끝으로로 많이 발음하죠. 하지만 정답은 끝으로입니다. 이릇이 치읓으로 바뀌었다라는 전제 자체가 뭐예요?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해요. 무슨 동그라미? 대각선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그죠? 그럼 대각선 동그라미를 그려봤더니 누구랑 누가 만나? 티읕이랑 으가 만났어. 티읕이랑 으가 만났지. 이거는 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구음이 일어나지 않아. 이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연음한 거죠. 얘 왜 그냥 연음했어요? 그치? 의로가, 그지? 의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도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적용해보는 거예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냥 연음한 거야. 아무런 변동 규칙이 일어나지 않았죠. 자, 끝인사 발음해요? 끝인사 발음해요? 끝인사 발음하죠. 끝인사 발음해요. 왜 끝인사가 안 됐죠? 그치? 끝과 인사를 나누는데 인사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실제 형태인지. 그러면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국외음화는 형식 형태수로 만나야 돼요. 그럼 끝인사잖아. 뭐가 뭐로 바뀌었어? 티읕이 바뀐 애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이유는 뭐야?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뀌었죠?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발음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찾아가면 규칙이 보이거든요. 그다음 얘는 어떻게 해요? 끝이로 발음 나죠? 얘가 바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대각선 동그라미 그리면 티읕하고 이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 이가 무슨 형태소예요? 아무런 뜻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지. 쓸게요. 그러니까 구음 조건이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하나 더 해봅시다. 4번에 견디다라는 말 하나 써볼게요. 견디다가요. 발음하면 견지다 발음나요? 견디다 발음나요? 그죠? 견디다 발음나요. 이게 구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안 일어나냐? 견디다를 형태소로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어져요. 그죠? 끝을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어져요. 자, 국외음화는 형태소의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요. 형태소가 각각 끊어져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견디다는 어때? 하나의 형태소 아니죠. 하나의 형태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형태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용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무조건 국외음화는 형태소가 어떻게 했을 때 끊어져서 그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한번 볼게요. 이가 형식이라는 건 이해했죠? 그러면 끝은 무슨 형태소예요? 그치? 의미가 있잖아. 얘는 실질이야. 그러면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국영화는 사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서 일어나는 규칙이었던 거야. 그것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개념에다가 여기 이제 지울게요. 자, 개념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끝소리 디귿티읕이 이렇게 겠지. 그러면 여기다 끝소리 디귿티읕 네모하고 이 끝소리 디귿티읕이 결국은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였던 거야. 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국외음이 좀 얘기할 만한 게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반니랑이랑 비교하는 비교 문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필기한 거에서 비교 문장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밭이랑 논을 다듬자예요. 이때는 반니랑 발음할까요? 밭이랑 발음할까요? 노트에다 계속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랑은요. 밭과 논을 하고 가와 유사하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밭과 논을 이어주는 접속 조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이랑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밭이랑이라는 단어인데 이랑이 명사일 때는 밭이랑 발음 나고 이랑이 접속 조사일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밭이랑이라고 발음이 난다.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 이나 항상 반모음이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반모음 이가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를 만날 때 안 일어나고요. 두 번째,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마 조건은 굉장히 쉬워요. 유마, 비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서 유음, 리을, 리을이요. 비음,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피읍이 유음으로 바뀌어 발음 나는 현상이에요. 아주 쉽게 도식화 시켜볼까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거나, 그죠? 또는 리을이나 니은이 만날 수 있죠. 그랬을 때 결과물은, 자, 그냥 얘가 중간에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과물은 보다 리을.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신라가 있어요. 대각선 동그라미 그려보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죠? 이때 발음은 신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유음하는요, 두 자음이 모두 같은 자음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우리가 완전동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완전동화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유음화는 너무 쉽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음화 예외 조건이라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음화 예외 조건. 요게 조금 별표입니다. 요게 조금 별표고. 유마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조금 별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자, 선생님이 영상 하나만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유마에 예외 조건들이 있어요. 얘네를 다 쓰지는 않아도 되고. 지금 보면 대각선 동그라미 봅시다. 니은하고 리을이 맞았거든요. 그지? 그러면 원래 의견란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의결란 발음해야 돼요. 의결란. 그지? 유마 일어나면? 근데 아니라는 거지. 요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의견난, 니은 발음한다는 거야. 임진난도 볼까요? 니은, 리을이 맞나. 근데 그냥 니은. 생산량도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요런 예의에서 거의 다 시험에 나와요.